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. 부모님들이라면 사교육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누구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다니면 뒤처지면 어떡하나. 옆집 철수는 몇 개의 학원을 다닌다는데 우리 아이 지금이라도 시켜야 하나. 나중에 학원을 뒤늦게 보냈는데 학업을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. 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헤집고 결국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비를 결제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결제한 학원비가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였을까요?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낸 보험료였을까요? 과연 효용성 있게 사용한 돈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2025년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았을 때 초, 중, 고 전체 사교육비 평균은 약 46만 원입니다.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약 66만 원으로 우리는 가정을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집을 기준으로 초중고 12년간 그 중간값인 50만 원을 사용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약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죠. 이를 초중고 12년만 하면 그 원금만 7,200만 원입니다. 여기에 특강비, 교재비, 셔틀비 등을 합치면 사실상 그 액수는 더 많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성과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들 알다시피 인서울과 대기업에 들어가는 문은 생각보다 매우 좁습니다. 우선 일반 4년제 기준 인서울의 학교 개수는 전체 대학교 대비 약 20%고 그 정원으로 들어가는 학생의 수는 상위 약 15%입니다. 거기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름 있는 주요 대학 15개는 전체 대학 대비 약 10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인서울 연수생 비율은 약 37%고 그 학원비는 기숙형이면 월에 3,500은 우습고 종합반이어도 월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결국 재수 비율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인서울에 들어갈 확률은 5%에서 6% 선일 거예요. 이렇게 인서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들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까지 고려하면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. 근데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?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한번 그 돈을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이에게 돈으로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가정을 해보려고 해요.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사교육비 평균 지출이 월 6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0만 원을 초중고 12년으로 해서 미국 적립식 ETF에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ETF 수익률이 8%일 때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. 10%일 때는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20살 됐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런 큰 돈을 당장 주지는 않잖아요. 보통 결혼 자금 등으로 증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실질적인 투자 기간을 30살까지로 늘린다면 8%일 때는 4억 1천만 원, 10%일 때는 약 5억 3천만 원입니다.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하기도 상당히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결혼할 30살이 돼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시드로 가정을 꾸리거나 다른 여러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. 거기다가 덤으로 아이가 어렸을 때 보통 증여를 하면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게 되면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보통 부모님들 특징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 몸 부서져라 일하고 또 자녀 결혼할 때쯤 빈손으로 가게 할 수는 없으니 결혼할 때 이리저리 지원을 해준다고 지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은퇴할 때 되면은 은퇴 자금이나 어떤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지원을 해줬으나 나중에는 늙어서 자식 눈치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사교육비 대신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아이가 결혼할 때 지원을 한다면 결혼 지원금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만큼 부모님들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교육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의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아니, 애들 학원 다 끊으면 친구는 어디서 사귀고 애들 사회성은 어디서 키우냐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어요. 요즘 아이들에게 학원이란 곳이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노는 그런 사회를 배우는 일종의 광장 같은 곳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
그리고 또한 돈만 덜컥 쥐어준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냐? 아니죠. 돈을 다루는 법, 이 자본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 큰 돈도 줘봤자 결국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끊고 산으로 가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우리가 당연하게 지출하던 막대한 사교육비의 비중을 아이를 위한 미래 자본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자는 대안의 제시입니다.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. 우리의 인생에도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100%를 전부 불확실한 성적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자본에 배분을 해주자는 거죠. 아이가 학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도 지켜주고 훗날 그 친구들과 사회에 나왔을 때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종잣돈도 한번 함께 만들어주자는 겁니다.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우리도 잘 아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.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고 또 그날 시험의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. 하지만 내 아이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부모님들의 결단 하나로 어느 정도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라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거니까요. 물론 오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정확한 세금 등 다양한 변수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본질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사교육과 그 대안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